네, 2월 14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장 대비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디코더 이정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로지 실전 매매로 또 여러분들의 깐부 이정민 오늘 등장했습니다. 네, 우리 깐부 이정민 대표님께서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당장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댓글,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궁금한 투자 의견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깐부 이정민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장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쳐가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코스닥 890이 깨지는 것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벌어진 이제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요 포인트를 먼저 보게 되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수치로 따지면 전년 대비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한다는 건 긴축 우려가 확대된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 부분이 미증시에 바로 투영이 되면서 시장 불안감을 더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은 벌어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는 제가 스탠스를 바꿨죠.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겉모습은 전쟁 우려감이지만 속내는 무역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 중국과의 전쟁, 러시아와의 무역 전쟁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체크 포인트로 한번 메모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블라드 여는 총재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 바로 미증시에 투영이 될 거고, 만약에 스탠스가 비둘기적인 발언,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금리 인상을 하되 빅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0.5%포인트까지 팍팍팍 치고 올라갈 거냐, 0.25%포인트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스탠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바로 블라드 여는 총재 발언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ECB 총재에 의해 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가장 불안했던 요인이 뭐냐면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얼마의 금리 인상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거야라고 딱 임팩트 있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우왕좌왕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이슈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면 미증시는 오늘부터 바로 급등이 시작될 것이고 만약에 미증시가 반격에 성공한다면 우리 증시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내일의 반격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밤 10시 30분 그리고 새벽 1시 어떤 발언과 연설이 이어질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장 반등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빠르면 이제 내일이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시장이 반격을 주려고 막 줄다리기가 2시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결국에는 밀려 끝났지만 오늘 특징적인 건강한 음봉이었다. 왜 건강한 음봉이냐? 이 수급상에 나와 있는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음봉이 마감됐다는 거 제가 건강한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 바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을 딱 보실게요. 코스닥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자리가 20일 이동평균선 앞에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제가 경고를 드렸죠. 그래서 890포인트가 깨지면은 제가 그랬죠. 약속합시다. 이 정도 깨지면 10이던 20%던 좀 손절을 일정 부분 해서 밑에서 다시 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무런 대응 못 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실전 매매는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10%라도 현금 마련하신 분들은 내일장에서 저점 매수 기회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빠르게 치고 넘어갔으면은 V자 급반등이었는데
21선에서 움찔움찔하면서 자꾸 저점에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반등은 굉장히 약한 반등이기 때문에 제가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일단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최근에 최저점을 찍었던 835포인트. 자, 835포인트입니다. 지수로. 내일 아침에 하루 더 밀려봐야, 또 여기가 깨져봐야 저는 언더슈팅이다. 내일은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한번 저점에서 포인트가 나오는 날이 바로 내일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단 코스닥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열심히 공방을 하다가 결국 밀렸죠. 자, 결국 밀렸지만 패턴은 아직 상방으로 반등을 하려는 힘이 더 강한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그 발언들이 좋은 발언들이 나온다라면 저는 오늘부터 미증시가 빠르게 반격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모습이 나온다라면 내일 우리 증시도 좀 건강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님의 말씀처럼 오늘 건강한 음봉에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건강한 좀 양봉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정미 대표님의 이번 주 시장 증시 전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공략주를 또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네네. 워낙에 시장이 오늘 어려웠었다 보니까 힘든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은 공략주 소개를 잠깐 오늘 하루만 쉬어가고요. 실시간 유튜브 종목 상담을 오늘 활발하게 좀 진행할까 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실전 매매 이정미 대표님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0개의 키워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핫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1, 2위가 항상 나오던 애들이 왔어요. 반도체 대장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가 각각 1, 2위 자리했고요. 자동차, SMR 그리고 방산주, 천연가스, 그리고 물류 운송, 진단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교육에 이렇게 키워드에 자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장이 어려웠어가지고 파란불 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 조금 넘게 밀렸습니다. 주가가 9만 원 선을 되찾은 지 하루 만에 다시 8만 원대로 내렸습니다. 증권사들이 자회사 지분 가치 하락 등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내일은 조금 반격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카카오는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하고 20일 이평선을 빠르게 장악을 해주는 패턴들이 나와줬었는데 카카오 한번 봉을 꺼내서 봐야겠죠. 자, 카카오. 이날이에요. 엄청난 장대 양봉과 함께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음봉 나와도 사실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시장 영향이 있었으니까. 다만 증권사 레포트에서 이거 확대 좀 한번 해주세요. 증권사 레포트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한쪽의 어떤 이야기와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의 본궤도는 올해부터다. 지금 NFT라든가 블록체인 이러한 성장성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제가 카카오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실적을 봤더니 4분기 매출액이 작년이에요. 4분기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1,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8%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온 것이냐 아니면 계속 안 좋게 나올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75%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치가 전망되고 있어요. 증권사마다 각각 예측치가 다 다르지만 저는 지금 자리부터는 일단은 스탁옵션 물량 이슈도 끝났고 주가가 충분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는 게 맞고요. 또 저점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계속해서 홀딩하시라는 고의견 주셨고요. 또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카카오에 대한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또 카카오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게 지난해 결산 배당금이 한 주당 53원이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예. 생각보다 배당 규모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주분들이. 오히려 배당을 주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좀 신섭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투자 주주, 진정한 이제 강성 주주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좀 더 본 성장 궤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어떤 배당을 노리려면은 KT 같은 종목을 사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엄연히 나는 배당 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할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수익률을 노릴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카카오에 대해서 배당 안 준다고 지금 성을 내는 건 조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져가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와 같은 종목들은 배당 문제보다는 성장주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현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55% 하락 마감했습니다. 길어지는 반도체 수급난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단기 반격은 가능성은 열어두시되 네.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스탑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오늘도 분장실에서 화장을 분장을 봤는데 나 차 주문했는데 6개월이나 기다리래. 이런 얘기가 쏟아집니다. 맞아요. 6개월이면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보통은 1년 기다리시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봐라. 맞아요. 예. 만 킬로 안 뛴 거의 새 차 같은 중고차 시장에 많다. 또 그런 관련주들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대차의 이 저점 없는 이 추락 정말 계속 흘러내릴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있고요. 리스크 관리를 제일 해 나가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반등을 좀 기다리지만 신규 매수자들은 저는 어설프게 저점 매수를 노리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 빨리 해결되고 하더라도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자는 지갑의 여력이 이제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먹고 입고 하는 것에는 지갑을 열 수 있지만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나 한번 바꿔볼까? 오늘 이번에 나온 차 디자인이 이쁘네. 이번에 외제차로 한번 바꿔볼까? 요런 심리 상태는 지금부터는 좀 죽는 소비 심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현대차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20만 원대 선에서 네네. 들어가신 분들은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쯤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반격 나왔을 때? 반등이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시장 반등이 먼저 나오고 나서 기존의 우리 시장의 주축들이 반등이 진행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제가 감히 주제 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는 지금 위치에서는 맞지 않고요. 일단 제가 고엔스탑을 통해서 또 다른 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잡아드리면서 지금은 괜찮네요 라던가 어떤 흐름 속에서 제가 말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는 게 일단 맞고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리스크 관리가 제일 우선순위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등 시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북미 시장 기대감을 좀 높여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최근에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이 기대감은 사실 BTS의 어떤 국위 선양부터 계속 작년, 재작년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사실.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었고,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아니에요. 제네시스 브랜드도 굉장히 급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나왔죠. 차트 한번 길게 볼까요?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땠어요? 주가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시장에서 가장 불만은 뭐냐? 정말 불만은 이런 패턴들이에요. 이런 패턴들. 카카오 어땠습니까? 고점에서 마치 카카오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과대 포장. 맞아요. 게임주도
엄청난 홍보, 마치 메타버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과대 홍보, 그래놓고 주가 빼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들이 저는 너무나 불만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리스크 관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분이 대한민국 제일 이뻐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제일 이뻐하는 사람의 선택을 해야 그 사람이 미스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시장에서 테마성 종목, 성장주 종목 들이대는 건 맞아요. 계속 매매하고 실전 매매 하시는 건 맞는데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뉴스 기사량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마치 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을 사야 될 것처럼 막 이야기가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는 또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포인트들을 고엔스탑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9위에 위치한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1월 진단키트 해외 수출 물량 증가에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 스탑일까요?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당분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어찌됐든 이제 4차 백신 접종 이슈가 오늘 또 나왔었죠. 네. 그리고 과연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을 때 쭈쭈쭈쭈쭉 치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랩지노믹스가 다시 한번 거센 반격으로 튕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 5만 5천 명대가 돌파돼야 되겠죠. 6만 명, 10만 명 이런 식으로 돌파가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죠. 사회적으로 불행이 이 기업에게는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랩지노믹스는 지금 뭐 계속 뭐 차트 바닥권이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쉽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생각한다면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는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로 네. 이제 언젠가는 전환이 되잖아요. 완전히 네네. 전환되면 네. 진단키트주를 보유하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의 대응을 분명해야 된다고 하죠.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진단키트를. 저는 반반이에요. 뭐냐면 왜요? 이건 어떤 국가적인 국민의 성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성향도 제일 중요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분과 안 맞으려는 분은 또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왔다. 근데 내가 몸이 이상하고 여기가 목이 부었네. 이거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바로 약국 가서 사야죠. 항원 진단키트 빠르게 스피디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거 사겠죠. 오미크론이네? 그러면 화이자에서 나왔으면 알약을 먹어야겠네? 그럼 병원 처방을 받아야겠죠? 내지는 그냥 감기구나. 그럼 잘 쉬고 비타민 좀 먹고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가 먹고 좀 푹 자면 낫겠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진단키트를 안 쓰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얘기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양상들을 보면 굉장히 좀 강성한 또 국가 국민들은 또 그런 걸 안 할 가능성이 크고 어찌됐든 저는 위드 코로나가 오더라도 진단 키트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CMS 에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청담 러닝과 합병하면서 시너지 효과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고일까 스탑일까요? 내일이라는 관점보다는 네. 위치적으로 고가 맞는 자리다. 기술적으로 봤을 예, 때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모멘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마 사명이 크레버스라는 이제 사명으로 바뀔 거예요. 3월 1일자로 이제 합병이 돼서 사명이 바뀔 텐데,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코딩 교육,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 코딩 교육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그다음에 수학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영어 관련 시스템을 영어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시너지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또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두 기업의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CMS 에듀 청담 러닝과 합병에 대한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또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도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청담 러닝 그리고 CMS 에듀 이런 게 네. 어떻게 보면 공부할 친구들이 있어야 또 수요도 증가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출산 때문에 요즘 학급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출산이 왔죠 이미. 그리고 시간이 더 가면 저출산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율이. 그러니까 출산율은 낮아지고 저출산율은 엄청 치고 가겠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아마 우리 앵커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네. 거의 학급수가 아마 15명 안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15명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열이 식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교육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근본을 잡고 있는 트렌드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뭐 사는 거, 아파트, 집, 그리고 이런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저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그냥 그 이슈 때문에 사그러들 이슈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과 또 메타버스와 연계되면서 또 다른 교육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교육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CMS 에듀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 있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 매일경제TV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어떤 종목부터 도와드릴까요? 세종 메디칼 5,220원에 비중 15%입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비중이 52%예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요. 손절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손절해야 될지 더 볼지를 한번 보고요. 세종 메디칼 비중 15% 5,220원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사실은 어영부영 바이오와 제약주들은 방어력이 좀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죠. 근데 반등을 주려다가 음봉 나왔어요.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 터진 거래량이 살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받쳐주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시장 영향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게 5,220원이시면은 오늘 들어가신 건지 뭐 최근에 아무튼 들어가셨어요. 거의 뭐 3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로 보신 거다. 단기로. 그러면 저는 여기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내일 반경 나오면은 보유요. 내일 밑으로 쳐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끊어내셔라. 이게 단기 매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밑에 하단선 5,100원을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위로 반격은 5,800원 단타 기준이에요. 5,8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바로 넘어가죠. 네. 자, 손절을 예상하셨는데 자, 50% 비중이세요. 네. 자, 매수가가 얼마셨죠? 38,900원이에요. 야, 이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지나갔죠. 예, 손절은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고엘스탑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주세요. 자, 시장 반등 나오면 유바이오로직스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좀 음봉이 나와서 좀 그렇지만은 사실 오늘 다 음봉이 더 많이 나왔죠, 시장에서.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전제점이 여기서 붕괴될 때 리스크 관리 못한 거 첫 번째 문제점이었죠. 지금 이미 못해서 내려왔어요. 비중이 50%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기다리세요.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에요. 마치 유바이오로직스가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막 치고 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과거와 같은 바이오의 영광은 선택되어진 몇몇 기업들에서만 보일 겁니다. 저는 유바이오로직스는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손절은 하셔야 되는데 반등이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자. 절반이라도. 그래서 지금은 전전긍긍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자. 시장은 반드시 반등 나옵니다.
빠르면 저는 내일부터인데 본격 반등은 3월달 FOMC 회의가 끝났을 때 메모하세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하겠습니다. 시작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주가는 안심하고 이제 올라간다. 본격적 상승이 그때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세종 메디칼과 유바이오로직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깐부 정민 대표님, MK전자 16,800원의 비중 30%입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네. 죽을지 살지 한번 패를 까 보시죠. MK전자 16,800원입니다. 자, 비중 30%면 적당한데 이것이 한 번에 들어갔을까요? 분할로 들어갔을까요? 자, 포인트 나쁘지 않았네요. 여기 노란색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자, 요 자리 포인트를 딱 잡고 이제 반격을 나오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물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입과 동시에 나는 최소 마이너스 3%를 리스크 관리 할 건지 5%를 할 건지 아니면 진입과 동시에 빠지면 2차 매수 해야지 아니면 빠지면 바로 나와야지 라든가 계획이 있었어야 돼. 근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저점인 것 같아서 샀는데 주가는 빠지는데 멍하니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실수를 이번 장에서 복귀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장에서의 대응법을 내가 마스터해 놓지 않으면 또 다른 장사에서 또 당합니다. 또 당해요. 그러면 이번 장에서 공부라도 해서 내가 들인 돈만큼 나는 좋은 경험을 얻었다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주식투자 그죠? 2월 달까지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하실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스킬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없는 투자자는 영혼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 여기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왜 저 사람은 나오면 맨날 리스크 관리하래. 시장이 그러니까요. 제가 맞았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한 사람은 현금이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 좀 길었는데 다 여러분들 포함된 얘기입니다. 결론, MK전자는 메모하세요. 14,300원. 내일 오전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거나 내일 시장 반등 나오면은 바로 치고 올라올 겁니다. 바로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14,3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안 깨지면 보유. 근데 저는 반등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둡니다. 코스닥 차트하고 비슷하네요. 코스닥 반격 나오면 따라 올라가겠죠. 코스닥도 21선 부딪혀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쌍바닥인데 제일 좋은 건 짝꿍댕이 쌍바닥이에요. 오른쪽이 더 높은 게 더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약한 거는 똑같은 구간에서 쌍바닥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아무튼 저는 이런 패턴 지금 나쁘지는 않다. 그런다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하시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는 14,300원 선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HMM 매수가 26,800원입니다. 실적은 좋다는데 오늘 시간 외에 손절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시간에 손절할까요가 이게 제일 중요 포인트죠. 손절을 왜 합니까? 자, HMM은 구현대상선이에요. 현대상선. 기사 이상에서 살아났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트 한번 길게 볼 수 있습니까? 2년치 차트 볼 수 있을까요? 기간을. 예. 차트를 길게 보면 이 HMM의 영광은 사실은 이미 2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차트가 더 안 보이는데 계속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올라간 것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차트 더 길게요. 더 길게. 예. 이렇게 놓고 차트를 항상 전체 구도를 보시고 봐야 돼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네. HMM이 지금 실적 좋대. 자,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우상향했던 거고, 결과치가 나오니까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시면, HMM은 유일하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노란색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 뽑아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 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제가 좀 깊이 있는 얘기 해드리면 왜 지금 주가가 답보 상태냐면 미국의 항만,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 항만 인력들이 다 은퇴를 했습니다. 왜 은퇴했냐면 코로나 시기에 자꾸 격리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격리당하면서까지 일해야 돼 하고 은퇴를 했어요. 물동량이 갑자기 쫙 늘어나는데 그 물동량을 그러니까 하역을 해야 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바다 위에 그냥 배들이 탁탁탁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도 하역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물동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는 원탑을 뽑는다 그러면 저는 대한항공도 뭐 보고 있지만 저는 HMM이에요. 지금 리오프닝에서 HMM을 주목하는 어떤 레포트들도 없고 뉴스도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HMM은 정말 좋은 회사다. 대한민국에 꾸역꾸역 살아나가서 그 유일한 시장의 치킨 게임에 살아났고 그 시장의 파이를 독식하고 있는 와중이다. HMM은 저는 강력 보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HMM 강력하게 이렇게 홀딩 하시면서 저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올까요? 대성에너지 15%에 11,950원입니다. 자, 매수가가 올까요? 질문 같아요. 차트 보죠. 11,950원, 12,000원이라고 생각하고 15%. 자, 올까요? 오죠. 내일 오겠네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반사회적 관점이 들어가죠. 우크라이나 전쟁 분위기가 더 나서 시장이 우울할 때 대성에너지라든가 뭐 흥국석유, 미청석유 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겠죠. 내일 만약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 아침부터 강한 상승 나오면 저는 매수가 근처 오면 한번 때려야죠. 여기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가 오면 한번 때리는 겁니다. 탁 쳤을 때. 자,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은행 총재의 발언들 ECB의 회의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면 미증시는 반경 나와요. 그러면 우리 증시가 내일 반경 나올 텐데요. 오늘 강세였던 종목은 어떻게 되냐? 내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나오면. 반대로 오늘 약했던 종목들이 내일 반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날도 장대봉 터지고 음봉 한번 나왔죠. 그럼 장대봉 터지고 미증시가 반격 나오면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음봉 나올 가능성이 큰데,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반등 안 나오면 내일 빵 뜰 거예요. 한 번 더 칠 겁니다. 근데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해라. 근데 빵 못 뜨고 음봉 나오면 기다려라.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이따 시간이 남으면 더 디테일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메모해서 이따 한번 질문 주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자, 우크라이나는요, 여러분. 전쟁은 절대 안 납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올해 11월에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이 너무 안 좋죠.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시기가 오면 대외적인 곳에서 국민들의 응집력을 만들려고 막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 다른 나라와의 북적북적대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싸움 같은 분위기. 그 선택된 지역이 우크라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소련일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 거였어요. 소련 체제가 붕괴가 됐죠. 그러면 소련의 입장에서 미국을 빗대서 설명해 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50개 주예요. 그 중에 캘리포니아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 나 미국에서 나올래요. 나 저기, 나토의 반대는 뭐예요? 바르샤바 조약이잖아요. 바르샤바 조약으로 난 들어갈래요. 공산당으로 가겠다는 거야.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개 주가. 그러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자기네 원래 국가 소유였는데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막는 거죠. 왜 포기 못하냐? 전쟁을 할 수 없느냐?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역이 초토화가 되면은 굉장히 넓은 곡창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과 옥수수에 있어서 세계 1위예요. 수출량이. 밀과 옥수수만 따지자면. 근데 그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가지고 다 밀어버린다? 그러면 경제력에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음모론 같은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안 난다. 그리고 각국이 으쌰으쌰 싸울까 막 이런 거는 각국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이고 결국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빨리 해결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 제일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하겠다고 빵빵빵 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빨리 금리 인상 어떻게 하겠다. 스텝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유, 열을 내시면서 네, 지금 지금 바람을 좀 불어드려야 될 것 지금 같아요. 땀이 납니다. 네, 그럼 예. 계속해서 이제는 조금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스탑으로 한번 도와드릴까요? 예. 제주반도체 고죠. 6,500원. 고요. 제일제당입니다. 고죠. 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아까 전에 도와드렸고요. 예. 내려주실게요. 제주반도체는 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또 계속해서 엔솔 때문에 고생이에요라고 하셨어요. 엔솔, LG 엔솔. 네. 자, LG 엔솔은 차트 한번 봐야 돼요. 아, 그래요? LG 엔솔은 지금 이제 자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자금 유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LG 엔솔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 가치는 저는 60만 원, 주당 60만 원에서 더 높게 평가하면 8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은 내림이 내려왔는데 좀 차트 좀 앞에 일단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하단선 지키느냐 못 지키냐만 따지시면 돼요. 아니 이 앞쪽에, 그러니까 공모로 시작돼서 이제 이 움직였던 이 저점 하단 라인 있죠?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자꾸 뭐 수급과 이런 것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지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정말 최고의 기업이다. 전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려 계셨다. 단타로 들어갔는데 물려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고요. 나는 중장기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끌고 가라. 가다가 가는데 계속 물린다. 계속 보유. 적립식으로 계속 사세요. 자녀가 있으세요? 10년 무상증여 2천만 원까지 됩니다. 아예 뭐 안 가는데 이거 답답한데 들고 가야겠다. 증여해버리세요. 증여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도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 그죠? SK 하이닉스도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어떻게 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아까 채팅창 보니까 에이구 화면빨이네 라는 글씨 제가 잠깐 읽었어요. 제가 그 닉네임 기록해 놓겠습니다. 화면빨이네요? 예, 요거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아유, 화면에서 또 김의성 닮았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누구요? 김의성이요. 배우. 김우성이 누구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빠르게 고엔스탑. LG전자 쓰러지기 직전이에요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쓰러지기 직전이십니까?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LG전자 오늘 뉴스도 괜찮은 거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LG전자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성장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TV 만드는 뭐 금성, 그죠? 냉장고 만들고 백색가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유하세요. 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셀트리온 강동 주주님들. 네. 정말 너무 힘들면 문 닫아버리고, 예,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다만 아직 그게 분식회계 이슈가 결정을 확실하게 안 내줬죠.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건 맞는데, 땅땅땅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나왔다. 지금 헬스케어, 셀트 헬스케어는 보유가 맞아요. 힘내세요. 안 끝났습니다. 반등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못 도와드린 분들은 또 이정민 대표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출연을 하시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고엔스탑 이정민 대표님 시간 나오니까요. 또 그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급등하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